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청약, 콕콕. 그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 분양 가격이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 높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결과는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청약 단지들 좀 뭐 어떤 곳이 있을까요? 그래요. 이번엔 첫 방송인데 제가 저도 임장도 직접 갔다 와보고 뭐 분양가는 지금 계속 오르는데 좀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가 나라에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대로 올리고 있는데 동탄 이 신도시 금강 6차도 4억 8천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분양권에 관심이 있다, 결국 분양가 좀 저렴하다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으니까 요번에 소개할 단지는 평택의 브레인시티에 있는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라는 첫 분양 단지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여기도 택지라서 분상제 적용 단지다? 네, 맞습니다. 좋네요. 첫 번째, 평택 브레인시티는 현재 뭐 평택의 메인인 고덕신도시가 있는데 요번에 신규로 첫 분양이 6월 달부터 진행됩니다. 저는 이제 첫 분양이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왜 첫 분양이 주목을 받냐면 첫 분양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첫 분양은 공통적으로 분양가가 제일 싸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관심이 낮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제일 낮다. 요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분양자가 승리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불패 공식은 있어요, 사실. 그러다가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져서 좀 겁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첫 분양, 두 번째 분양은 첫 분양보다 비싸다. 세 번째 분양은 첫 분양, 두 번째 분양보다 또 비싸다. 그거 맞죠. 앞으로 10개의 단지가 분양을 할 계획인데 제 생각에는 첫 분양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만 해요. 뭐 청약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평택 서정리역. 고덕 있고. 고덕 신도시 있고. 평택하면은 경기의 최남부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천안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평택의 메인이라 할 수는 고덕 신도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삼성 반도체가 있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요 고덕 신도시가 지금도 현재 메인입니다. 고덕 신도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택지지구입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택지지구가 조금 삐뚤빼뚤해요. 잘 볼게요. 이렇게 요 오른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무슨 뭐 가오리 모양도 아니고 무슨 모양인가, 그냥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택지지구인 브레인시티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좀 이쪽 사이드로 하고 실제 아파트는 이쪽에 딱 들어오겠네요. 왼쪽으로. 동그랗게. 요 브레인시티를 보면 이쪽은 뭐 바이오 그리고 정보통신 등 일자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좀 못생기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쪽은 뭐냐면 이제 송탄 공단, 이 아래쪽도 공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안에 여기 있는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첫 분양 단지는 여기에 요 안에 들어오는 센터네요. 입지도 좋아요. 여기에 초품화가 있고 초등학교랑 유치원을 품고 있는 첫 분양 단지인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라는 분양 단지가 여기 첫 분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만 좀 약하네. 브랜드만 약해요. 그리고 입지가 아직 검증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가 워낙 메인은 요 고덕과 요 지제역 인근이거든요. 이쪽 지제역 인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검증이 뭐 아직도 뭐 땅만 고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평택 주민들조차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캠핑장 있고 그런데요. 이쪽이 산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뭐 이쪽에 막 숯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가 평택 캠퍼스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 얘기 들으니까 또 임장 갔다 와서 얘기 들으니까 여기 반도체 학과가 생긴대요.
그럼 여기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뭐 취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옵니다. 평택에는 그렇게 큰 병원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큰 병원이 거의 없어요. 여기 밑에 있는 성모병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 대학교 병원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 홍보에서도 굉장히 요 카이스트와 대학병원을 이슈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분양인데, 사실 이게 분양이 될까 안 될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 아닌가요? 가격이에요.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평택은 미분양이 작년 11월에 한 2,000세대 정도 있다가 3월 기준에서 한 1,000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미분양이 있던 데가 저기 안중 쪽에 있는 화양택지지구라는 데서 미분양이 발생됐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쨌든 11월 이후로 바닥을 찍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가격을 제가 예상컨대 화양지구가 한 4억 5천만 원 선에 분양을 했어요. 8제곱미터 기준에서.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5억 2천만 원 선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화양보다는 얘가 입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덕 신도시보다 입지는 살짝 떨어지고. 그럼 그 중간 어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컨대 늦게 잡으면 한 4억 7, 8천. 뭐 그 정도? 이라면. 근데 아까 맹구님 봐도 뭐 지방도 4억대 중후반, 뭐 지방 웬만한 도시도 뭐 5억 그냥 넘어가는데 4억대 중후반이 아직 분양가는 모르는 상태지만 대충 예상건데 한 4억 7, 8천 정도면은 그래도 요즘 분양가 치고는 나쁜, 나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변에 일자리, 또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카이스트, 아주대, 또 삼성 반도체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P1, 2 라인은 가동을 하고, 앞으로 삼성 반도체가 3, 4, 5, 6이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그럼 계속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 인원이. 그리고 평택 쪽으로 뭐 공단부터 시작해가고 계속 뭐 인구를 보니까 거의 1년에 2만 명씩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인구 증감률도 굉장히 높고, 작년 11월에 확 빠졌다가 1억 정도 다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평택도 좋다면 4억 7, 8천 정도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옛날에 그 수원, 뭐 영통 막 신도시 처음 딱 생겼을 때. 그렇죠. 그때 그 우리가 말하는 뭐 동탄 1기 신도시, 화성시는 사실은 조금 무시를 했었단 무시했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성, 동탄 1, 동탄 2 신도시 아무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사실은 평택도 조금 무시하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언제 또 이렇게 커질지 평택 무시하시는 분들은 고덕 신도시를 한번 가봐야 돼요. 제가 3일 전에 다녀왔잖아요. 이 방송 촬영차 3일 전에 임장을 쭉 돌고 왔는데 고덕 신도시는 갈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와, 근데 저 가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깔끔하고 진짜 멋있고 딱, 와, 여기 살고 싶다 정도로. 지제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도 저도 첫 분양단지 때 다 가봤는데, 야, 이 허허발판은 언제 채워지나, 야구 마트 한 개 딸렁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갔더니 한 3, 4년 지나서 갔더니 지금 뭐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 들어요. 사람들은 평택에서 지제 좋고 고덕 좋은 건 알아. 그런데 못 들어가. 지제역 앞쪽은 거의 분양이 마무리가 됐고 고덕은 앞으로 분양이 남았지만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했던 게 작년 11월에 전국이 분양시장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시장이 확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미달났단 말이에요. 근데 평택은 작년 11월에 고덕신도시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 또 대강 같은 달에 분양했던 디에트르 거기 같은 경우도 5억대 초반에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쌌는지 안 좋은 시기에도 뭐 6대1 그리고 33대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또 3월 달에 고덕신도시 분양했던 거는 45대1 이렇게 분양이 나오다 보니까 고덕을 평택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지만 청약으로는 힘들고 또 지금 가격을 보니까 최고 8억부터 6억
4억대까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4억대로만 나온다면 네. 그래도 고덕 못 들어가는 대체제 쪽으로 네. 좀 분양받는 대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브레인시티 단점은 뭐 좀 더 없나요? 브레인시티 단점이라는 건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검증이 안 됐다. 네. 아직 분양가가 엄청난 관건이에요. 아직 분양가 오픈을 안 했으니까. 근데 분양가를 또 뭐 고덕 신도시만큼 높여서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5억대 중반으로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고덕 신도시가 6억이니까. 네. 야, 5억 5천에 여기를 분양받으니 5천 더 보태서 고덕으로 가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저는 5억을 넘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네. 분양가를 좀 봐야 되고. 높은 분양가에 그냥 마구잡이를 쳐 넣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전매 제한 3년이에요. 네. 수도권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동탄처럼 네. 3년이기 때문에 실거줘야 되겠네. 아니에요. 얘가 지금 보니까 1700세대에 네. 층이 35층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건설 기간이 3년을 넘어가는 순간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아직 입주일이 안 나왔어. 네. 만약에 모집공고상 네. 아파트 건설하고 입주까지 입주 기간 2달 주잖아요. 그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거래가 가능해요. 그렇겠죠. 네. 근데 만약에 뭐 2년 6개월이다. 그럼 무조건 등기를 쳐야 되는데 네. 투자로 등기를 치려면은 전세가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판 흙바닥인 첫 분양이야. 네.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네. 그리고 1700개의 신규 분양이야. 네. 그러면 전세 물건 많겠죠? 된 건데. 네. 그러면 전세가는 낮을 것이다. 네. 지금 현재 전세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인근의 신축 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 네. 자, 5억이라고 칠게요. 전세가 2억 5천. 미래는 모르지만, 그럼 내 돈이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요 부분은 신경 쓰셔야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영상 보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보신다면 다 청약이 가능해요. 제주도에서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3대 2대 5. 3은 평택 시민. 네. 그리고 2는 경기도 시민. 그리고 5는 제주도, 부산, 대구 다. 이게 기회가 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지. 네. 왜? 투자자들이 만약에 제주도에서 당첨돼봐. 실거주 못 하잖아. 그럼 전세를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또 낮을 수가 있다. 요 부분이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회사도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 회사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설 기간을 3년 이상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분양이 훨씬 더 잘 되잖아. 네. 그렇죠. 왜? 분양가 거래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우선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요즘 분위기, 분양 분위기, 그리고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분양단지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해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분양가도 궁금하고, 분양가만 보지 말고 건설 기간을 한번 보자고요. 그것도 궁금하고, 또 당에서 또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지도 궁금하고. 그치. 그 앞서 말씀드린 건설 기간, 분양가에 따라서 전국 청약의 변화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오늘은 해안사님과 함께하는 청약 코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안내드린 지역도 있긴 한데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법한 지역들, 그런 단지들이 있으면 또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또 그런 단지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그 댓글 저희 좀 체크해가지고 또 안내할 수 있으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